네. 네. 항상 제게 잘리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제 거 스타트해서 내 건 잘리고 그 뒤에부터 돼 있더라고요. 사랑합니다. 나는 안 그래요? 아니요,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진 선생님 거 써주셨는데, 음, 어, 굉장히 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읽는 것과 이 읽은 것을 가지고 와서 내 걸로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일은 또 다른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1단계를 넘으셨어요, 선생님이.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처음 선생님이 저한테 이거 글을 쓰게 된 스토리가 있었어요. 내가 하도 고무나무를 죽이다 보니까 그 죽이는 걸 매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 검색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아예 내가 저장을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장을 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 인트로 부분에 들어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갖고 계신 고무나무 중에 지금 실패해가지고 좀 시들시들한 애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전에 일부러 우리가 시들시들한 고무나무를 찍지는 않으니까 그 사진이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선생님 갖고 계신 잘 싱싱한 집에 고무나무 사진을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실제로 거 많아요. 그러니까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뭐 실패를 했었다면 실패했던 모습 아니면은 그것이 성공했으면 성공했던 모습 요런 거를 해서 앞부분에 선생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네.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글을 뒷부분을 읽으려면은 선생님과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이어지는 다리가 필요하거든요. 뭔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야 뒷부분에 하는 얘기들도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무 나무가 있는데 처음에 만나자마자 고무나무 사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랑 이제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집에 너무 그린그린한 게 없지 않아? 막 이러면서 처음에는 조금 더 이지하게 운을 띄워주는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작성을 한 번 더 하실 때는요. 앞부분에 선생님의 이야기 그리고 선생님의 사진 너무 중요해요. 사진 꼭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말하는 것들 있죠. 꽃가위, 소독제 전지가위, 루팅, 호르몬 요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떡갈 고무나무를 맨날 죽이는 저 같은 경우에 이게 뭔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주얼적으로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여기 이제 좀 이따 우리 크리스틴 선생님 보여드릴 테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요거가 제가 에딧을 할 수가 백투 에디팅 여기 뭐 에디팅 하는 데 가시면은 여기에 갤러리 기능이 있거든요. 요 갤러리 기능을 사용해서 선생님 그 제품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쪼로로로 나열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주님이 해주실 거는 블로그를 편집을 하시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블로그를 이 윅스 템플릿에 가셔가지고 윅스 템플릿에서 이거 윅스 템플릿에서 하나 고르긴 하셨어요? 여기에 퍼스널 블로그나 이런 데서? 아니요, 아직 못 음. 골랐어요. 좀 아직 뭐, 둘러보면 봤는데, 음. 예,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예, 없어가지고, 마음에 제가, 드는 게 없으실 수도 있어요. 고르실 때는요, 그냥 요런 것도 그냥 깔끔해요,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별로 요소가 많진 않거든요. 보면 여기 사진 한 장밖에 없어요. 여기 네. 사진이랑 요거는 포스트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도 괜찮으니 일단은 블로그 여기에서 하나 선택을 네. 하셔가지고 블로그를 일단은 만드세요. 그래서 요거를 에딧을 제가 눌러볼게요. 만약 내가 요걸로 만들 거다라고 하시면 블로그는 블로그 웹사이트는 결국 그 포스트의 썸네일이 모든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 모든 구성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저 선생님은 웹사이트 아니 그 뭐냐 커머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다 사진을 넣어줘야지 디자인이 완성된다고 한다면 퍼스널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물론 퍼스널 블로그에도 이런 식으로 제일 처음에 히어로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들어간 이미지 자체가
디자인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썸만 잘 골라주시면은 사실 이런 블로그는 별로 디자인 할 거라고는 없어요. 이 블로그는요, 없어요. 이 블로그 이게 끝이에요. 이 블로그는 이게 끝이야. 이런 거 되게, 그리고 이 안에 선생님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 있다. 그러시면 그 블록은 그냥 그 섹션 없애버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거에다가 작업을 한다. 그러시면 자, 세이브 이미지 텍스트 어떠한 템플릿을 하나 정하시고요. 사이트 이름 정하셔서 저장을 한 다음 들어가서 보시면은 윅스에 여기 블로그라고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블로그에 가셔서 여기에다가 포스트를 쓰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아셨죠? 네. 여기에다가 포스트를 쓰셔서요. 우리 크리스티나 선생님이 작성하신 것처럼 작성을 지금 써놓으신 거를 거기다 옮겨서 편집을 이제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사진도 올리고 그 다음에 글도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선생님 중간에 다음 주 중간에 개별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발표하시는 주예요. 내가 한 결과물을 발표하시는 주세요. 그러니까 준비를 저랑 잘 하셔야겠지요. 네, 다음에 우리 크리스티나 선생님, 네네, 준 선생님. 이거 만들 때, 블로그 만들 때요. 음. 칸바에서 안 하고 이쪽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칸바는 디자인만 하는 거고요. 네. 우리는 현재 블로그라는 웹사이트를 만들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편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편집하고 만약에 바로 퍼블리시가 돼요? 네, 퍼블리시가 바로 돼요. 근데 그 도메인을 사야 된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 어떤 거? 이거요? 윅스요? 네. 아, 윅스요? 퍼블리시는 됩니다만 도메인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 선생님, 보안 선생님 주소 보이시죠? 네. 윅스에 아, 딸려 있는 웹사이트로 만들어져요. 네. 네네. 그래서 뭐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상관없고요. 이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칸바스 예쁘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 사진 갖다가 여기다가 갖다가 놓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신다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만드는 이유 자체가 사람들이 내가 정보를 많이 올려놨을 때 그걸 검색했을 때 내 블로그가 검색돼서 사람들이 유입되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 건데 사진으로 올릴 경우에는 검색이 안 됩니다. 그 안에 아무리 글씨를 많이 담아도 구글은 그걸 사진으로 인식하지 그 안에 있는 글씨를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일부러 따로 써주는 겁니다. 이 코딩 안에 글씨가 다 인식이 되도록 구글이 다 글씨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블로그 하나 네. 선택하셔서 한번 작업해 보세요. 네. 다음 주는 5분 대기조 하고 있을 테니까 선생님, 근데 다음 주에 저희 이거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은 이쪽 지역에 안 계시다 그랬잖아요. 선생님도 네네네. 오시나요? 언제요? 다음 주 발표할 때. 아니요, 저는 다음 주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줌으로 하시고 저희는 모여서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네. 네네. 그거 선생님께 한 번 더 확인할게요. 근데 이제 네. 이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다 모이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다 모이는 건데 다음 주 발표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네. 그 블로그 작성하실 때 꼭 퍼스널 블로그로 가실 필요 없어요. 다른 곳에 있는 것들도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블로그 네. 네. 템플릿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선택하시면 되세요. 우리 애슐리 선생님 네. 질문 올려주셨어요. 질문. 조금 늦게 들어와서요. 혹시 제가 작업하고 있는 거 사이트 올려드려야 돼요? 주소? 네네, 주세요. 어디로 드리면 돼요? 지금 저걸로 주세요. 그냥 사이트 우리 그거 채팅창이요? 채팅창으로 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우리 크리스티님 거 포스트한 거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이제 나를 소개하는 글을 썼어요. 선생님이 쓰시면서 어떠셨어요? 작업하시면서? 어, 저는 되게 재미있었어요. 음. 재미있고, 사실 이게 바디 레시피라는 게 제가 예전에 그 필라테스 칼럼 쓸 때 그 제 칼럼 제목이었었어요. 바디 레시피가. 그래서 꼭 뭔가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꼭 하나를 해보고 싶었었는데, 그냥 지금 블로그 형태로 하기에 되게 괜찮은 제목인 것 같아서 제 블로그 이름을 그렇게 그냥 했었고요. 사실 아까 선생님 그 템플릿을 저는 그 윅스닷컴 처음 들어갔을 때 그 퍼스널 블로그 뭐 이런 거 찾을 수 있는 그런 화면이 안 나와서 안 제가 나오죠. 그쵸? 안 나오죠. 왜 네. 이렇게 그냥 문서 작성하듯이만 이렇게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저는 결국 못 찾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저 윅스 템플릿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윅스 템플릿이라고 검색. 제가 그리고 저희 채팅창에 이 템플릿 링크를 올려드리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위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저희 아, 채팅창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네네. 들어가셔서 블로그에서 아, 선생님 원하시는 거 하나 이제 고르셔가지고 작업한 법에서 이런 거 너무 이쁘네요. 그쵸? 네네. 어, 그래서 좀 예쁘게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게 저는 도저히 막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네, 홈페이지하고 블로그하고 또 막 겹쳐져서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엄청 당황하고 카테고리별로 또 글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동영상도 안 올라가고.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게 참 너무 저도 답답한데 와, 정말 이런 것까지 선생님한테 다 여쭤봐야 되나? 막 약간 다 좀 여쭤보시던데요? 너무 답답함을 느꼈어요, 제가. 뭐가 아니에요. 막 뚝딱뚝딱 안 어, 되니까 제 뜻대로. 알죠, 알죠. 그래도 정말 지금 많이 발전하셨어요. 홈페이지 만드시고 지금 저한테 막 올라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은 문서를 못 만들겠다고 문서를 못 만드시겠다고 연락 오시는 분도 계신데 여기에 있는 요 블로그들 이제 여기에서 에딧을 누르고 들어가셔가지고요. 이거 에딧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선생님은 블로그에 디자인을 만드시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디자인입니다. 선생님이 누군가에게 요 내 블로그, 내 웹사이트 좀 봐 하고 얘기할 때 보여지는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이거를 갖다가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 걸로 이제 쓰실 거죠? 그러면은 자, 선생님 바디레시피 너무 이름 예쁜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만 해도 벌써 이쁘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디자인을 이제 여기서 바꾸시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문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챗 GPT나 이런 거 도움 받아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럼 블로그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블로그 템플릿이기 때문에 페이지 클릭하시면 페이지 자체에 블로그라는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미 기존에 써있는 블로그에 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스트를 지우고 선생님 거를 쓰셔야 돼요. 매니지 포스트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글 쓰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또 녹화되고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기억이 나시지 않으면 다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create new post 하시고 지금 기존에 적어 놓으셨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가 혹시 복사가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네, 복사가 되네요. 여기. 네, 복사가 되네요. 자, 근데 요 사진도 오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셔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로그 내용을 작성을 하실 때 선생님의 현재 모습도 있으시지만 예전에 선생님이 활동을 하셨던 사진이라던가 예전 칼럼을 쓰셨다는 말씀 주셨어요.
칼럼을 쓰신 게 있으시다면 그거를 그냥 가지고 오셔도 돼요. 예전에 썼던 거 가지고 오셔서 예전에 쓰셨던 글이라면서 그냥 블로그에다 쫙쫙쫙쫙 넣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양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바디 레시피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그러시면서 선생님의 여기에 있는 글들 있잖아요. 이 글들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조금 더 소스들을 넣어 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같은 경우에 비디오를 넣고 싶으실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유튜브에다가 올린 다음에 그 유튜브에 링크를 가져오는 방법.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유 비디오를 직접 올리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료 계정으로 지금 현재 선생님들은 무료로 윅스를 사용하고 계세요.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기가인가 정도까지밖에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셔서 올리는 비디오의 이제 양을 조절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유튜브에다가 넣어서 관리를 하신다. 근데 저는 솔직히 유튜브에 넣어서 관리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제가 유튜브를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애들 기르고 이러다 보니까는 영상을 갖고 있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영상들이 어떠한 그 소스보다도 나중에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가 되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마다 그다음에 학생들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저는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어떤 콘텐츠를 갖다가 선생님이 요 콘텐츠를 내가 요 콘텐츠를 아이고 이게 아니지. 카와로 가서 플레이리스트로 비디오로 간 다음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자 가시면은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나면은 비디오 링크가 나오죠. 비디오 링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비디오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요 카피 하셔가지고 여기에다 가서 넣으시면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유튜브가. 요거는 사이즈나 이런 거는 조정해 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다가 비디오를 넣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정을 해서 비디오를 넣어 주시고요. 기존에 선생님이 갖고 계신 비디오들이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 조금 혼자서 찍고 이러신 것들도 유튜브에 그냥 넣어 놓으셔서 거기서는 거기대로 쇼츠 같은 걸로 활용하시고 또 그거 가지고 오셔 가지고 여기에다가도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디자인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바디 레시피 예전에 컬럼 쓰셨던 거 있으시다면 그거 옮겨 오시는 작업 하시면은 좋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옮겨 오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그러면은 포스팅 한 개 정도 더 쓰셔 가지고 블로그를 완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시면서 문제가 있으실 때는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조금 이렇게 뭐지? 이렇게 다른 거를 찾아보셔도 안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스케줄 가능한 대로 또 답변 드릴게요. 네, 선생님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제 글이 눈에 보일 수 있는 소스를 넣으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뭐 그러니까 사진이라던가? 네, 맞아요. 사진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에 선생님이 젊은 시절에는 뭐 했고 무용 전공을 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용을 전공했던 크리스티도 보고 싶어. 음. 그런 것들을 그리고 선생님을 위해서 한번 남겨놔 주세요. 네. 나의 히스토리를 한번 정리를 하는 건데 선생님들 이게요. 너무너무 파워풀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했던 것들 사진, 무용 전공을 어디서 했고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그분한테 선생님을 소개할 수 있는 자료로 말을 할 필요 없어. 그냥 이 블로그 링크를 보내주시면 돼요. 이게 이력서 역할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덕을 봤어요. 저는 제가 막 경력이 막 화려하고 무슨 구글을 다니고 이런 거는 아닌데
링크드인을 저는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링크드인 안에 제가 하던 되게 짜잘한 내용들 그런 것들도 거기에다가 넣고 사진 같은 것도 거기다 넣어 놓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누군가 저한테 이런 일들을 얘기했을 때 제가 그냥 그 링크를 보여주면은 여러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선생님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해 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거를 아주 자신 있게 멋있게 내 페이지를 만들어 보세요. 아셨죠?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애슐리 선생님 거 보겠습니다. 선생님 작업하시는데 어떠셨어요? 이게 에디터라서 그런데 선생님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퍼블리시 하면은 여기에 이 링크 뜨거든요. 아, 네. 사이트 그걸 한번 주시겠어요? 뷰 사이트 하면 나오는 그 링크. 음. 온라인 기다리는 동안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네, 믹스하고 믹스 프로 아니 스튜디오하고 제가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으면 되죠? 믹스 스튜디오는요 어드밴스드예요. 그래가지고 어드밴스드라 요거는 코딩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업할 그냥 네네. 믹스도 해서 그냥 거기서 믹스예요. 해도 되는 거죠? 네네네. 저희는 네. 믹스예요. 네네. 네. 믹스 스튜디오는 저희가 작업을 못해요. 그리고 그래서 온라인에다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번에 작업한 걸 하나 남겨놓은 것만으로도 앞으로 다른 일들을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와, 너무 예뻐요. 잠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어요. 아직 다 못했는데 저는 하면서 응. 이게 촌스럽지? 그냥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더 예쁘게 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네, 지금 드시는 감정이 맞으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템플릿을 봤을 땐 이 느낌이 아니었는데 왜 내가 네. 그러니까 이 느낌이 안 나지? 그러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아무래도 템플릿이 어떤 목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브랜드, 어떤 일, 그거에 완전히 맞춰가지고 사진까지도 다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거와 다른 분야다. 색감도 내가 조금 다르다. 그럴 경우에는 보여졌을 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핑크를 이렇게 핑크로 하신 거는 선생님께서 의도하신 거죠? 여기 이거를 테마를. 네. 그죠? 예뻐요. 너무 뭐랄까 우아한 느낌이랄까? 우아한 느낌의 또 그러니까 부티크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티크 같은 그런 샵이 같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약간 하시면서 고민되거나 어려우셨던 점 있으신 뭐가 있을까요? 저번에 어떤 분이 하셨었던 것 같은데 사진이 다 안 나오고 자꾸 옆에가 잘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칸바에서 계속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는데도 계속 잘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진 그 써 있는 걸 다시 해서 그것 때문에 되게 시간이 오래 오래 썼고요. 어, 그리고 그 샵 들어가는 것도 아직 다 피니시를 못 했는데 그 샵 들어가는 것도 아직 못 해봐서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네?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네, 메인 페이지에도 샵을 집어넣긴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눌러서 들어가게 저기 위에 음. 안 아니요, 맞게 나오는, 하셨어요. 샵 예, 맞아요. 여기다가 넣으시는 거 맞으시고요. 그때 하나 추천드렸던 거는 아예 그, 이 안에다가 아예 제품을 넣을 수 있도록 네,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요. 잠깐요, 제가 작업한 것 중에 샵 기능이 있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건가? 엄청 걸리네. 여기는 샵이 아니네요.
탑은 쇼피파이를 많이 이용하는 탓에 제품이 있는 것이 지금 안 보이는데, 오케이, 오케이. 예, 이건가? 제품이, 이것 중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한번 아무거나 제가 우리 하던 거 한번 가서 볼게요. 아이고, 이거는 블로그밖에 안 되니까 선생님 거였나 보다. 아직 바질 말고는 다른 제품이 또 없어서 음. 그럼 제품을 다시 또 만들어야 되나 그러면은 오. 로고 라벨을 또 만들어야 되고 아니, 일이 아니. 많아서 그죠?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바질 하나만 파시면 돼요. 바질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여길 그냥 바질 하나에 집중한 걸로 꾸미세요, 그냥. 그래요? 제품도 네. 샵이 이렇게 보시면은 올 프로덕트에서 프로덕트가 많은데 요거 말고도 그냥 샵 여기에 물건 몇 개 없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몇 개 네. 없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마치 쿠키. 이거 선생님이 혹시 찍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네, 그거는 제가 두 개는 찍은 거고요. 맨 오른쪽은 오, 오, 여기 원래 있던 너무너무 멋있는데요? 너무 멋있어요. 선생님의 강점은요, 페스토 제품이 되게 멋진 제품인 게 요거 하나 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에다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어, 사진, 사진이 지금 보시면 이 사진을 보면 선생님이 원래는 DSLR 가지고 찍으시죠? 아니요?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세요? 네네네. 그럼 너무 잘 찍으셔. 당연히 저는 좋은 카메라로 찍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안 맞는 게 아닌데 이 사진을 갖고 오는 과정에서 화질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네, 화질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블러리하거든요. 그래서 화질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에 히어로 이미지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사진이 조금 더 화질을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오자마자 이 사진이 좀 더 크게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이. 더 크게요? 요 제품이 먼저 여기 쫙 보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네. 있는 요 페이지에 요 부분이 덮는 부분이 없고 그 부분 대신에 이렇게 이 제품이 먼저 상위로 딱 올라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엘시 선생님, 제가 이거 웹사이트 추가하는 거 그때 가르쳐 드렸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제일 아랫부분에 세팅해서 롤스 앤 퍼미션 가셔가지고 WKSHIM 저 콜라보레이트로 신청해서 이거 보내주세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가지고 저도 한번 조금 만져볼게요. 그래서 네. 그래야지 안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 지금 그 안에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저한테 보내주신 게 있으셨을까? 콜로 선생님? 여기 있다. 네. 왔어요. 선생님은 이거 작업하시는데 어떠셨어요? 잠깐요. 바지를 키워서 페스토로 만드시는지 준 선생님 아니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왜요? 왜 바지를 키우는 거가 어렵나요? 아니면은 많이 길러야 돼서? 그것을 많이도 길러야 되고요. 그 음식 종류로 쓰이는 식물 기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좀 많이 어렵거든요.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를 키워볼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베이지는 좋네요. 물을 많이 주셔야 돼요. 어? 베이지는 물을 많이 주셔야 된다고. 그거는 매일매일 거의 한 번씩 줘야 되고, 막 팁으로 밑에 약간 물이 조금 살짝
이렇게 밑에 조금 있을 정도로도 이렇게 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여름에는 진짜 거의 아침 저녁으로 줘야 되는 것 같아. 나 하루 아직 좀 아침에 줘본 주고 적이 나서 없는데. 이렇게 안 많이 받는 되겠네요. 거예요. 너무 비쌀 것 같아. 베이질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파시면 이제 비싸죠. 페스토까지 만드시려면은 예, 많이 필요하겠죠, 엄청. 네, 그쵸, 그럼 그냥 사는 게 올게닉이 되는 나을 것 거죠. 같아. 그치? 근데 그러면 너무 아이디어할 것 같아요. 뭐 우리 뒷마당에서 바지를 키워서 올게닉인데 뭐 이렇게 해서 페스토를 만든다. 너무 좋은 시나리오고 이런데 제가 키웠다고 하시면 되죠. 그냥 똥손이라서 저는 키우고. 그래서 이제 한 물만 많이 20kg 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까지 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수공예가 많거든요. 그거에 신경 써야 될 게 많은데 또 근데 기르시는 거를 준 선생님이 이제 그러한 것들의 노하우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게 많을 필요가 없이 선생님이 재배를 하셔서 얼마라도 양이 만약에 애슐리 선생님께 간다면 그게 또 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가 있죠. 여성 연대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거를 제가 지금은 조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는 여성 특히 저희 소수 민족인 저희가 스몰 비즈니스로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그랜트 받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펀딩을 받을 때 중요한 건요, 스토리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게 그 사람에게 돈을 줄 만큼의 감동을 왜 주는 건지가 스토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 혼자 잘 살겠다가 아니라 내가 아시안 여성인 다른 분과 함께 연대를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안에서 가정의 수공업으로 해가지고 키우고, 그거를 만약에 선생님 두 분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로 만드셔가지고, 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엄마들을 키워낼 수가 있다. 이러면은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는 활동들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스토리를 만들면 그랜트로 가시기에도 좋아요. 그래서 그랜트 부분은 제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또 나중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아이도 너무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진 찍으시는 폰 모델 아이폰이신가요? 애슐리 선생님. 저요? 네. 아이폰으로 폰 어떤 거 쓰시냐고. 아이폰이요. 아이폰. 네. 같은 아이폰인데 왜? 그러니까 사진이 혹시 보정하세요? 네. 아이폰으로. 아, 찍은 다음에 컨트라스트랑 막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네. 다 이렇게 해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뒷배경도 뭐 날릴 수 있고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비율도 맞출 수 있고 그런 거. 제가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또 다시 컨택 드릴게요. 나중에 다음 주에 만날 거니까. 만나면 좀 배워야겠어요. 네. 진짜. 그리고 자, 제가 이렇게 어, 스몰 클립으로 뭐 만약에 바지 그 예수님 사이트에 제가 바지를 집에서 키우는 뭐 조그만 화분에 키우는 그런 뭐 비디오 같은 걸 찍으면 그거를 네네네. 거기다가 재미로 옆에다가 끝에다 링크를 하나 하셔도 되니까 그러면 좀 재밌을 네네네.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어, 맞아요. 그런 것도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근데 예. 사진은 근데 저기 도자기 하시는 선생님이 더 훨씬 잘 찍으세요, 저보다. 맞아요. 제가 그분도 사진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사이트 보셨어요? 진짜 너무 잘하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지랖 넓게 괜히 예술 너무 하시는 분은 뭘 해도 다 감각이 있으시니까. 선생님이 진짜. 근데 그래서 애슐리 선생님 왜 필요하시냐면 인숙 선생님은요 본투비 그걸 갖고 태어나신 거예요. 좀.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 못하는 그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찍었는데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네 이건 건데 준 선생님이 알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쁘게 찍으려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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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의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천적 노력을 원하는 거예요. 저 손기술. 네. 그래서 애슐리 선생님은 굉장히 그 버짓 프렌들리 하신 거잖아요. 우리 인숙 선생님은 어쩌면 카메라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좋은 카메라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약간
그 구도 안에 이렇게 깊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게 있으실 수도 있어. 근데 준 선생님 지금 그걸 살 게 아니니까 네. 애슐리 선생님은 핸드폰으로 찍지만 핸드폰으로 찍은 것 다음에 보정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사진에. 그러니까 보정 기술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네네네네. 네, 그게 훨씬 더 저희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슐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인숙 선생님이 약간 빛을 다루실 수 있다거나 그런 심도를 줄 수 있다거나 사진에 그 다음 어드밴스 레벨을 가르쳐 주신다면 애슐리 선생님은 알아두실 수가 있겠죠. 이미 어, 한 번에 내가 심도가 어떻게 있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선생님이 또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짜 다 교육자예요. 교육자. 모두는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선생님 이번에는 클릭 선생님 이것도 언제 또 이렇게 쓰셨어요 선생님? 어? 이거 어떠세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다 아, 그걸 제가 그저께 저녁에 이제 수업을 들어가지고요. 시간이 좀 솔직히 막 애들 챙기고 너무 촉박해가지고 정말 금방 썼거든요. 금방 쓰시고 아유 금방 쓰셨으면 금방 그래서 이게 좀 더 다듬고 싶었는데요. 예, 시간이 좀 안 됐어요. 아유 됐어요 다 정말 썼어요 일이 이거 너무 바빠가지고. 이게 그 동백에 관련된 선생님의 이야기를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금방 이렇게 읽혀지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 나중에 이거는 선생님 요런 아이디어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유튜브에다가 선생님의 그 예전에 요 지금 스토리 안에는 몇 가지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의 예전 사진이라던가 뭐 꽃을 찍어놨던 사진이라던가 이러한 사진들이 있으실 텐데 그 사진들 위에다가 요거를 잔잔하게 선생님 음성으로 읽어주는 그런 클립이 하나 있어도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편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어렵겠지만, 어, 그런 아이디어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자, 선생님 여기 써주신 내용들에 첫 번째 조금 더 이거를 멋있게 보이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이 동백이라는 제목을 선생님의 기억 속에 키워드로 바꿔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동백은 선생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동백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 왜 이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거기에 썼는데요. 이게 되게 거의 한 10월 달 그때서부터 꽃 피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6월 달까지 피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딱 그냥 보통 이런 플라워 트리들이 한 번 쫙 피고 1년에 한 번 피고 그냥 딱 지고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해서 몇 달 동안 계속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되게 좀 동백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다른 꽃보다 되게 더 좋아하는 그게 있어요. 너를 보며 버텼다. 동백꽃. 버텼다. 동백꽃. 어, 이거 그냥 재밌자고 하는 제목이지만 그런 식으로 나를 살게 해준 한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으시고 요 동백꽃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을 쓸 때 타이틀이 있으면 서브 타이틀이 있어요. 그래서 동백꽃이면 동백꽃 밑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키워드로 한 다섯 단어 정도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더 선생님의 글에 이렇게 빠져들 수 있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에다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두 번째는 요 문단마다 띄어쓰기를 해주셔야 돼요. 음, 천 시절이 있었다. 한 두 칸 정도 스페이스바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결정해 버렸다 띄우시고 왜냐면은 이게 계속 이제 첫 번째 그 무대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거잖아요. 커튼이 열렸다가 닫히고 또 다시 열렸다 닫히고 그거를 보통 글에서는 이 뭐지? 띄어쓰기 그러니까 줄바꿈으로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선생님의 이사 갔을 때 집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사진들이 많이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뭐 그리울 때도 내게 많은 위안을 준다 이런 거 하실 때는 선생님 하루는 나가셔가지고 가드닝 하실 때 약간 부끄럽지만 어디다가 이렇게 세워 놓으시고요. 셀프 그거 있거든요. 셀프 그 모드가 있어요. 10초예요. 그러면 충분히 뛰어가서 포즈 잡으실 시간 되거든요. 그러면은 셀프 모드로 놓으시고 막 뛰어가셔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찍으시는 거예요. 재밌게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이렇게 삼각대를 처음 사봤어요. 근데 아직 박스를 안 뜯었거든요. 제가 혼자서 그냥 이렇게 집에 지금 꼽힌 거 이런 거는 이렇게 촬영은 해놨는데 저 모습이 담긴 거는 아직도 안 찍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사진 찍으면 더 예쁘게 나와요. 왜냐면 멀리서 찍기 때문에 멀리서 찍는 거라 제가 막 어, 이런 뭐 호비 어, 들고 일하는 거 말고요. 아니 그런 거예요. 호미 들고 일하는 거 이런 그거 것들 절대 안 예쁜데 막 다 이거 무슨 아니지. 그게 이쁜 거예요. 그때 내 모습이 그렇게 남겨지는 건데 오타쿠 누가 그걸 같은 그런 찍어주겠어요. 그쵸? 차라리 애들이 발로 찍어 주는 것보다 내가 셀프 카메라 4, 5번 찍는 게 훨씬 예쁘게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셀프 카메라로 좀 이렇게 하신다던가 하는 모습들 여기에다가 더 다 넣으시면 사실 이거를 읽어보면 선생님이 왜 이런 꽃들이나 이런 식물들에 마음을 주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트로 이야기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나중에 어떤 브랜드를 만들 때는 동백꽃이 까메리아잖아요. 근데 이 카메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선생님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쵸? 되게 열정 있고 조용하게 피고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꽃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브랜드로 선생님 자체를 그냥 브랜드로 왜 내가 브랜드지? 그 나니까 나 클럽이니까 나 클럽 자체가 좋아하는 것은 브랜드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선생님을 만드는 거니까요. 선생님이 그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요 글을 편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동일하게 제가 지금 저희 카카오톡 창에다가 올려드린 그 웹사이트 있죠? 템플릿에 가셔서 선생님이랑 가장 어울릴 만한 템플릿 하나 고르셔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요 글 옮기세요. 이 글 옮기셔가지고 다시 한번 디자인하시고 요 글 예쁘게 완성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제가 이거를 퍼블리시드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아무 사람이 저 지금 위에 써 있는 주소를 치면은 그 글을 네.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볼 지금 수 있는 검색할 거예요.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나오진 않으세요, 선생님. 얘가 이렇게 크롤링이라고 하는데요. 크롤링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동백꽃으로 검색했을 때 선생님이 나올 확률은 약간 벼락맞을 확률이야. 죄송하지만. 알겠습니다. 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해서 나올 확률은 이런 거 있어요. 매도의 집 4번째 봄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수도 있어요. 음, 이거를 매도 집 4번째 봄으로 검색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당장 아무튼 네, 퍼블리시드 되면 일단은 되기는 된 거네요. 그럼.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들 거 한번 리뷰를 해드렸고요. 중요한 이제 마지막으로 고객들과 소통하는 방법, 이메일 마케팅, 카카오 채널 마케팅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이제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윅스 안에 들어가시면 이 안에는요 인박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놔두었던 저번 주 리드 배웠잖아요. 그래서 폼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케팅에 들어가시면 이 안에 이메일 마케팅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메일 마케팅 안에 들어가서 고객들에게 이제 들어오는 고객들에게 보내는 마케팅을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물론 메일침프라던가 여러 가지 이메일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는 굳이 다른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 없이 윅스도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믹스의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요거 그대로 사용하는데요. 그거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선생님들 보기가 편하게 큰 화면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숙제 다들 열심히 해오셨어요. 역시 푸시푸시를 하는 보람이 있네요. 이 이거 아까 전에 보여드리려고. 자, 제가 오늘은요, 우리가 이메일 마케팅이 왜 필요한가, 이거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당장의 선생님들이 비즈니스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념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게 계속 광고의 단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광고의 단가들은 계속 올라가고 저희처럼 소자본으로 하는 비즈니스 오너들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온손한테라도 잘해야 되는데 그 손님들을 어떻게 하면 그 손님들에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이거는 작년의 일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예전 일하던 회사예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요. 한국 음식을 밀키트로 만들어가지고 배송을 해주는 회사예요. 여기서 잠깐 이제 말로만 드리면은 조금 이해가 안 가실 테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회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과 금요일에 고객들에게 음식을 배송을 해요. 음식들은 이거 보시는 것처럼 집에서 먹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들을 한 주에 4개, 한 주에 6개, 그렇게 선택을 해서 주문을 하면 그 다음 주에 갖다 주는 시스템, 집까지 갖다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텍스기빙 주간이었어요. 텍스기빙 주간은요, 일하시는 분들도 다 쉬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다 쉬셔야 되니까 화요일이랑 금요일이랑 배송을 해야 되는데 텍스기빙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못 나오시는 거예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배송이 나가야 되는데 목요일 날 음식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금요일 배송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금요일에 주문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들은 화요일로 전부 다 화요일로 배송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금요일 배송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별로 없고 금요일에 주문하던 사람들이 화요일에 주문하게 만들려면 어쨌든 배송 일수는 줄어들지만 그래도 매출은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틀의 배송이 하루로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로 주문 수를 늘릴 수 있을까? 이거를 마케팅팀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재 그 11월 17일 날 주문을 이제 마지막 날인데 그 바로 전날에 봤더니 세상에 129명이 주문을 해놓은 거예요. 129명이 주문을 했는데 아직 주문을 안 한 분들이 100명이나 되는 거예요. 100명을 더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자, 보통 뭐 회사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이제 뭐 사업가 회사도 그렇고 개인 단체도 그렇고 카와도 그렇고 이렇게 활용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은 요 정도가 있어요. 이제 고객이 데이터가 베이스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자사 홈페이지에 고객 문의들이 있죠. 그 고객 문의 폼으로 되어 있는 거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에 DM도 있어요. DM으로도 고객들이 문의를 줄 수 있고 이메일이나 문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 가능하고 카카오톡도 가능합니다. 요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 채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닿아서 지금 주문을 안 하셨는데 아직까지 내일이 주문 마감이니까 빨리 주문하세요라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자, 무조건 모두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그 고객이 어떠한 고객인지부터 파악을 한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최대 주문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요, 세그먼트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애슐리 선생님도 이제 앞으로 이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시게 되면 가입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주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회원 가입은 했지만 주문을 안 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비주문자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수미 이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컨설팅을 하시면은 이 안에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알아보고 뭐 다운로드를 받고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이런 사람들은 있을 거지만 실제로 컨설팅을 받는 사람과 컨설팅을 받지 않는 사람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은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사람, 한쪽은 돈에 포텐셜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주문자와 비주문자로 나누어요. 그런데 주문자는 또 어떻게 나누냐? 화요일에 주문하는 사람과 금요일에 주문하는 사람으로 나눠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주문하는 날짜가 중요하니까. 애슐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걸로 이용을 하신다면 주문자 중에는 테스토 제품을 주문하는 분과 그 이외의 제품을 주문하는 분 이렇게 나누실 수도 있고요. 페스토 단품을 주문하시는 분 또는 대량 주문을 하시는 분으로도 나누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주문자를 또 데이터베이스를 그 안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문자예요. 비주문자예요. 주문을 해본 사람이 없다. 근데 비주문자도요.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구독을 하는 거예요. 구독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내가 굳이 이렇게 매주마다 내가 막 주문을 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주문을 해줘요. 구독 신청을 해놓으면은. 그래서 구독 신청을 하신 분이 있고요. 그렇지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구독을 할 때 중간에 내가 구독하는 거를 끊을 수가 있어요. 서브스크립션을 중간에 끊을 수가 있어요. 퍼즈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퍼즐할 이 비주문자 안에는 현재 구독은 하지만 주문을 안 하는 퍼즐해놓은 비액티브한 그 구독자가 있을 거고요. 아예 구독도 안 해봤고 주문도 안 하는 그런 그냥 와서 구경만 해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나누고요. 지금 구독도 안 하고 주문도 안 하는 사람은요,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주문을 해본 이력이 있는 사람과 주문을 아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이메일을 안 보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메일을 안 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아예 신경 지금은 안 써도 돼. 마케팅 담당자가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사람을 버리고 간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겠다 하는 사람의 그룹이 있다면 어떤 그룹일까요? 채팅창에다가 한번 적어보죠. 보실래요? 어떤 그룹을 나는 이메일을 안 보내겠다. 어떤 그룹일까요? 금요일 주문자. 또 주문자, 화요일 주문. 아니, 지금은 나는 이렇게 주문을 끌어오기 위해서 메일을 보낼 건데 나는 이 사람들한테는 안 보낼 거야. 지금 화요일까지 나왔고요. 또, 네. 정답은 안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메일을 안 보내도 되는 사람은요, 나한테 돈을 한 번도 안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지금 당장에 매출을 일으키게 만들 가능성이 가장 희박해요. 왜냐? 나한테 한 번도 주문을 안 했고, 이전에도 안 했어. 그거는 나한테 그만큼 관심도가 되게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나중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실 때는요, 주문을 해본 사람이 가장 프라이어리티가 높습니다. 주문을 해본 사람한테 집중을 많이 하셔야 돼요.
보통 매출의 80%는 20%한테서 나온다는 거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문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처음에 여기 주문 있죠. 화요일, 금요일 주문하시는 분들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하신 분들이 비주문자지만 구독을 원래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잠깐 퍼즈해 놓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사람은요. 주문을 해서 지금 구독은 안 하고 주문도 안 했지만 또 우리한테 주문을 한 적이 있는 사람. 그래도 우리 거를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이 그다음에 프라이어티가 있습니다. 그다음 가장 마지막이요. 주문도 한 적도 없고 구독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도 마케팅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는 프라이어티가 낮다는 거죠. 지금 하루밖에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분들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고객한테 띄우는 제너럴할 이메일 마케팅을 실시를 합니다. 제너럴. 예, 애슐리 선생님. 주문을 안 했는데도 그게 트랙이 돼요? 누가 구독도 안 했고 주문도 안 네네, 했는데. 그럼요. 트랙 되죠. 트랙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저 프로덕트 주문 시스템 이거 하시잖아요. 주문 시스템 윅스에다가 만드시잖아요. 그러고서 누군가가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문 이력이 나오죠. 그러면은 얘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자동적으로 주문한 이력을 남겨줘요. 그래서 그 고객을 클릭하면 그 고객이 이 안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그런 이제 한 번도 주문한 적도 없고 우리한테 관심도 없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그분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알리고는 있어요. 머릿속에 밀포유 그래 밀포유는 음식 서브스크립션 회사지 요거를 잊어먹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너럴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요. 땡스기빙 기간 동안 운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 홈페이지에도 안내하고 전체 카톡에도 일괄적으로 다 안내를 드려요. 저희가 보통 받는 여러 가지 문자들이 다 요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요. 세그먼트로 들어가서 전력을 다해서 저는 직원이니까 회사에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쥐어짤 수 있을까? 이제 두 번째 세그먼트로 가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주문자 중에는 화요일 주문자와 금요일 주문자가 있어요. 자, 화요일 주문한 사람은요. 이미 주문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주문을 했어요, 이분들. 근데 제가 어떻게 하셨죠? 주문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주문한 사람들의 현재 지금 주문한 것 다음에 주문을 또 들어오게 만들 수 있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화요일날 주문한 분들한테는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주문하세요라고 독려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땡스기빙 때 우리 먹을 거 집에 되게 많죠. 그래서 그 다음 주 주문량이 확 떨어져요. 그쵸? 그리고 땡스기빙 블랙 프라이데이 지나고 나면 주문 확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뭐 사이버 먼데이도 만들고 그런 것처럼 보통 다른 비즈니스들도요. 땡스기빙 전까지 막 올라갔다가 땡스기빙 지나고 빡 떨어져요. 그래서 화요일 날 주문하신 분들한테는 그 다음에도 주문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쿠폰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 땡스기빙 지나고 나서 쓰세요. 그러면서 쿠폰 코드를 보내드리고 이거를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기간을 늘려가지고 화요일 주문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또 주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요일 주문하시는 분, 금요일 배송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다 알려드려야 돼요. 금요일날 배송이 없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배송 안 갑니다. 이거를 계속 알려드려야 돼요. 이분들은 매출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컴플레인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금요일날 배송 왜 하나요? 우리가 목요일날 땡스기빙에 신 거는 우리의 난마이 비즈니스거든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고객은 나는 그날 물건을 받으면 되는 건데 저희는 배송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고객의 불만을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없도록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금요일 분들한테 연락을 하면은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금요일에 주문하셨던 분들은 화요일로 배송을 좀 옮기시게 되죠. 왜냐하면 전화했어요. 금요일에 배송이시죠? 근데 이번 주 금요일에 배송이 없으세요. 화요일로 옮겨 드릴까요? 이렇게 의도를 해요. 그러면 그럼 대부분이 그럼 화요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은요. 사실 이메일도 아니고 카톡도 아니고요. 전화예요. 전화. 전화가 100%입니다. 전화해서 그 자리에서 목소리 듣고 되게 밝고 막 약간 푸시하는 목소리로 금요일, 화요일 이렇게 하면은 네, 대부분이 화요일로 주문을 넣으세요. 저도 원래 뼈장난도 못 시키는 여자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막 전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비주문자로 가서 비주문자들한테는 어떻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까? 주문을 안 해서 지금 현재는 주문을 안 했지만 예전에는 주문을 구독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면은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이번 화요일까지만 주문을 받으실까 한번 주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면서 이제 이메일을 보내는데요. 이때는 조금 꼼수를 부립니다. 뭐냐면요. 쿠폰 주되 이거 카운트다운을 같이 이메일에 넣어서 보내요. 이 카운트다운은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 매출을 올리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사람들은 들어왔는데 5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거 되게 이메일 마케팅 많이 오죠. 5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한 개가 주어지면 한 번 더 이거 주문할까 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메일 안에다가 긴급성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첨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구독을 구독은 하지만 주문을 안 넣으시는 분들에게 문자와 이메일 2개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주문을 안 하셨어. 그리고 구독도 안 해. 이러한 분들은요. 사실은 돌아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 그 웹사이트에 우리 것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들을 사진을 막 올려드려요. 그리고 이때가 11월이니까 날씨가 되게 쌀쌀하죠? 그래서 탕들이 잘 나가는 때예요. 그러면은 감자탕 사진. 이거 사실 집에서 배달시켜 먹기 쉬운 음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집까지 배달해 주는 거니까 이러한 제품들을 올리고 두 번째, 굉장히 높은 할인율의 쿠폰도 제공을 합니다. 이분들은요, 쿠폰율을 이렇게 높여도요, 사실 그렇게 주문을 많이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막 뿌려도 돼. 그래서 혜택감이 좀 더 큰 프로모션과 인기 메뉴를 안내를 해드리는 걸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보시면요.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고객한테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히스토리예요. 보시면 어떠한 채널로 이거를 보냈고 그분들이 몇 명이나 보냈고 그분들이 몇 명이나 열었고 몇 명이나 클릭을 했는지 이 부분이 모두 다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오픈율입니다. 보통 이메일 마케팅 하실 때 오픈율이요. 20%가 잘 안 돼요. 20%가 잘 안 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70%가 넘는 오픈율을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되게 높은 오픈율을 보일 수 있도록 이메일을 열심히 잘 만들어서 보내는 편이었죠. 그래서 보시면 매일매일 아주 고객을 달달달달 볶습니다. 이메일로 막 이메일 보내고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또 카톡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그래서 막 보내요. 고객 입장에서는 뭐야 귀찮아 이러지만요. 그렇다 그래서 언서브스크립션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아유 그러면서 귀찮아 왜 이렇게 자꾸 그래라고 하면서 그래도 뭐 먹을 거 있나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쿠 이게 중요한 게 바로 뒷장에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벌었냐. 얼마나 벌었냐가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서 며칠을 달달달달 이제 고객들을 볶은 결과 1월 17일 하루 만에 70개의 추가 주문이 들어오고요. 6,300불의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촘촘하게 마케팅을 했죠. 일단 세그먼트를 나누고 그 세그먼트를 나눠서 고객들이 원하는 메시지, 고객들한테 닿을 수 있는 메시지와 어떠한 채널을 해서 또 다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며칠 동안만 했어요. 그쵸? 거의 13일부터 17일까지 거의 16일, 17일 이틀 동안만 한 거예요. 이틀 동안 여기에 든 비용은 얼마일까요? 0원. 비용이 들지 않아요. 카톡도 원래 갖고 있는 서비스 카톡 비용 들었긴 했겠네요. 한 5천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5천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거의 안 들어요. 이메일 마케팅 돈 안 들어요. 다 돈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을 거의 쓰지 않고서 이렇게 70명에 6,300만 원이라는 매출을 하루 동안 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바로 고객 마케팅이요. 고객 CRM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앞으로 이제 이거 일을 이제 하시면서 뭐 쇼핑몰을 하셔도 쇼핑몰을 하실 수도 있고요. 블로그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는요, 블로그를 하려고 블로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블로그에 내가 글만 적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글을요, 제품으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거를 수익화를 할 생각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들이 결코 나와 상관없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인데요. 이제 두 가지 저번에는 윅스 웹사이트 강의가 없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파일럿으로 할 때는. 그래서 여기에는 그 뉴스레터라던가 그 이메일 마케팅을 메일침프로 해놨는데요. 메일침프도 괜찮습니다. 메일침프도 그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들어가는 가격이 없기 때문에 이거 사용하셔도 되는데 윅스 웹사이트랑 같이 사용을 하시려면 두 개의 웹사이트를 이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는 윅스 이메일 이용하는 걸 알려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선생님들이 내가 조금 더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카카오 스토리라는 거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카카오 채널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저는 카카오 채널 울타리몰이 있던가? 카카오 채널에 가입을 합니다. 요즘 한국은요, 너무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웹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카카오 가입하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회사의 카카오 채널로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싫든 좋든 간에 카카오로 로그인을 하면은 이 회사가 보내주는 다양한 쇼핑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분들은요, 사업자 등록이 어려우세요. 이 카카오는요, 한국에 있는 분들만 아직까지는 인증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다르냐면 카카오 채널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기능 중에서 우리가 광고하는 거 있죠. 돈 내고 광고하는 거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못 해요. 왜냐하면은 회사 인증이 안 돼가지고. 외국 거는 인증을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는 거 빼고는 그래도 대부분의 기능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친구 추가를 한 사람한테만 카톡 메시지가 가게 되고요. 그리고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걸어온 분들이랑 이렇게 문자로 상담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규모 있게 가시거나 하실 때는 이 채널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카톡 채널이 되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한국 사람은 99%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커뮤니티에다가 뭔가 알릴 때는 요 카카오 스토리가 너무나 유용하죠. 그래서 미주 한인들이랑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고 또 재밌는 거는 카카오톡을 핸드폰으로 사용하는 사람만큼이나 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저도 긴 글 쓸 때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문자 보낼 때는 저는 이 핸드폰으로 안 하고 카카오톡
그 컴퓨터에 있는 걸로 치거든요. 왜냐면 오타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하면. 그래서 저는 하는데요. 그래서 모바일뿐만 아니라 PC로도 굉장히 전달이 잘 되고요. 그 DM이에요.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쓰는 DM이 이 카카오도 DM인 거예요. 다이렉트 메시지라는 거죠. 그리고 되게 저렴해요. 너무너무 싸요. 미국에서 25글자 문자를 이제 보내려고 하잖아요. 돈 내고 서비스를 이용해서 25글자 하면요. 3센트, 3센트. 근데 25글자로는 무슨 내용을 전할 수가 헬로우밖에 못해요. 그래서 보통 한번 문자 보낼 때 이거를 한 10센트 정도는 넘게 쓰더라고요. 한 건당 10센트 정도. 그런데 한국은 400자 기준으로 15원이에요. 15원. 그리고 400자 이내로 다 쓸 수 있어. 400자 이내로. 웬만한 내용들은.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를 많이들 이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카카오 채널은 이제 카카오 채널을 만들기로 가셔가지고 카카오 채널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카카오 채널 만들기. 채널. 채널 이 만들기로 가셔가지고 선생님들의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아니요. 하고 카카오 채널 개설에 가셔서 카카오 채널을 만드시면 되십니다. 여기에 카카오 채널 시작하기로 가셔가지고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카카오 채널은 크롬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롬에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제가 그 안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카카오 채널 들어가면은 쉐어링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가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드릴게요. 카카오 채널 아까 그 웹사이트에서 카카오 채널 개설하기라는 거를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서비스들을 계속 만드시면은 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비즈니스 그룹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여기가 사용이 가능한가 보네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밀포유라는 그 회사의 카카오 스토리의 현재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은 친구가 441명 정도가 있고요. 이러한 이제 모습을 보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오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대시보드에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내용이 나오고요. 프로필 가셔가지고 프로필 안에 있는 채널 설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광고 문자예요. 우리 한풍이나 아니면은 이런 어디냐? 한풍이나 또 뭐가 있죠? 꽃마 이런 데서 문자 맨날 오잖아요. 근데 그 문자들을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만들어 주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메시지 보내기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의 메시지가 가능해요. 동영상을 보낼 수도 있고 텍스트를 보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을 혹은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할 때는 이런 식으로 리스트형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안에다가 내용을 적어 주시는 겁니다. 영어를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다 보내고 나면은요. 나중에 이거를 예약해가지고
보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셔가지고 살펴보셔야지 또 이게 이해가 가실 텐데요. 저희가 카카오 채널은 이제 아마 지금 당장 선생님들께서는 막 이용을 많이 하시지는 못하실 거예요. 못하시겠지만 기억은 해주셨다가 이게 꼭 내 비즈니스가 아니라도요. 어떤 단체의 일을 하거나 이러실 때는요. 요 카카오 스토리를 이용하시면은 빠른 사람들을 모으고 한 번에 쫙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있다더라 하시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계속 또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메일 마케팅 뉴스레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까는 이메일 마케팅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뉴스레터 이야기도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꼭 어떠한 물건을 항상 물건 파는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되게 좀 그렇겠죠. 물론 보아님 같은 경우는 물건이 계속 바뀔 거예요. 제품이 계속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운영하실 것들이 이제 이제 이야기잖아요. 제품이 아니라 선생님의 포스트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포스트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 쓴 글들을 모아 가지고 그것이 요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하는 내용의 뉴스레터를 지금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거기에 이렇게 회원이 아니라 그 뉴스레터를 구독하기를 하신 분들에게 내용들을 발송드리는 거죠. 뉴스레터 받아보기를 신청하신 분 중에는 매일 찾아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한 번 온 다음에 까먹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계속 리터치 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뉴스레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작해서 발송해 주시면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카톡이나 이러한 메시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게 써가지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메일 마케팅은 적어도 내가 조금 더 긴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마케팅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요. 윅스도 무료로 이메일 마케팅을 제공하고요. 메일침프도 처음에 500명의 구독자까지는 무료로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오디언스, 고객이에요. 고객인데 지금 당장 내가 고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들이 지금 열심히 웹사이트를 만드신 다음에요. 친구들한테 알리셔야 돼요. 친구들한테 알리세요. 내가 요런 거를 했어. 그러면서 이메일 좀 넣어봐. 이러면서 친구들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1번은 지인 마케팅이에요. 지인들한테 알리고 지인들이 또 다른 친구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좀 알려주셔서 처음에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모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디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오디언스 안에 또 뭐 지역별로, 연령별로 이렇게 세그먼트를 나누어 가지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 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고객이 뭔가 있는 곳으로 좀 가야겠네요. 지금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디언스가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요. 웹사이트 왼쪽에 커스터머의 컨택트로 가시면은 현재 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모으는 가장 제가 해봤던 여러 가지 타겟을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무료 자료 나눠드리는 거랑요. 두 번째 세미나였어요. 무료 세미나. 그 두 가지가 가장 파워풀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요거를 지금 시작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요. 무료로 세미나를 되게 여러 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벌써 30명이 모였어요. 30명.
이거는 처음 누구한테 했을까요? 제 지인들한테 막 알렸겠죠.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막 세미나를 알렸어. 친구들이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한 명 정도 또 데리고 와. 그렇게 해서 계속 모으는 중에 있고요. 이 안에 보시면요. 필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필터에 가시면은 이렇게 세그먼트라는 것도 보실 거예요. 세그먼트. 그래서 요 세그먼트들을 어떻게 나누냐.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요.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그 다음에 멤버의 스테이터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활동 날짜, 요런 정도가 지금 나오는데, 요 부분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제일 끝에, 여기 세 개 점 있는 거 요거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아니구나. 여기 요 조정하는 커스터마이즈 컬럼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이 안에 회사도 정할 수 있고 뭐 랭귀지 이런 것도 정할 수 있고 벌스데이 같은 것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여기에다가 웹사이트에다가 고객들이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그 폼 있잖아요. 그 폼 안에다가 이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할 때는 전화번호랑 어드레스 정보를 아예 받지를 않았어요. 폼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 정보가 어드레스 같은 경우가 필요하다. 그러신 경우에는 뭐 폼에다가 이런 정보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추세가요.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오픈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메일만 받아도 땡큐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 이메일에다가요. 가짜 이메일 넣으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냥 가입하려고 대충 아무 그냥 이메일만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만 이제 넣고요. 그렇게 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메일을 만드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마케팅에 가셔서 마케팅에 이메일 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이메일 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메일 마케팅에서 여기에 보시면 되게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어요. 템플릿들이 이미 있어요. 아이고.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템플릿에서 활용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뭘 템플릿을 가볼게요. 템플릿이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 템플릿도 그렇고 여기에서 이 보여지는 템플릿들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무거나 한번 누르고 들어봐 보겠습니다. 이 윅스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보이시는 인터페이스가 우리가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는 곳이나 아니면은 블로그를 쓰는 곳이나 어디나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요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너무 이렇게 어색하고 어렵지가 않아요. 요것도 동일하죠? 그래서 이 처음 친구들이 왔을 때 와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웰컴 이메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웰컴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어떻게 하나? 옆에 보시면 AI 텍스트 제너레이터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너레이터로 사용을 하면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거든요. 이메일을 또 조금 돈을 더 주고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챗 GPT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챗 GPT에 가셔서 GPT로 활용을 하시는데요. 자, 제가 요거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여기 잠깐만 이거 써가지고 갈게요. 여기다가 어떤 게 좋을까요? I want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나는 지금 관련 블로그를 하고 있다. 이에 처음 보실
보내려고 한다. 이메일 타입 자, 제가 이제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잘 쓰는 방법은요. 빨리빨리 저는 막 영어로 저거 뭐지? 빨리빨리 영작이 안 돼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트랜스레이트. 그럴 때는요. 일단 한글로 빨리 적어요. 적은 다음에 이거를 플랜트 아드니 관련 관련 블로그를 하고 있다. 이 블로그에 오신 분들께 웰컴 이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웰컴 이메일을 보낼 목적이에요. 그리고 누구냐, 타깃이 누구냐, 이 블로그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웰컴 이메일을 보낼 건데 뭘 요구하셔야 되냐면요. 이메일 쓰실 때는요. 이메일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 그리고 그 내용을 제안해 달라라고 하시고요. 이메일 제목 알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메일 제목, 이메일 타이틀, 제목과 타이틀 비슷한 말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다른 거거든요. 이메일 제목이라 함은 이메일을 보낼 때 우리가 딱 그 이메일을 열면은 첫 라인에 보이는 거 있죠? 그거를 이메일 타이틀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이메일 타이틀, 서브 타이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제안을 해주는가 볼게요. 이메일 타이틀은 Welcome to Green Journey 이렇게 해서 내용까지 싹 다 알려줘요. 그쵸? 그러면은 요거에서 이제 우리가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볼 건데요. 처음에 여기에 Dive into World of Greenery with us. 확실히 저보다 영어를 참 잘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처음에 제 윗부분에 이 제목을 써주는데요. 선생님들 챗 GPT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 하나 있어요. 붙여넣기 하실 때 요거 있죠. 요 따옴표. 요거 꼭 지우시고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안 지우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챗GPT 썼구나 하고 이게 내가 막 알려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챗GPT 사용하실 때 꼭 요거 따옴표 없애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dive into the world of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편집을 해가면서 씁니다. 편집하는 것도 옆에 편집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메일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여기 보시면 이메일 내용이 너무 지금 길어요. 그쵸? 그러면은 to 갖다 주세요. too long 그러면 그냥 오케이. 훨씬 더 짧아졌어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좀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내용이 세 가지 내가 그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내용이 뭐뭐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한테 알려줘야지 얘가 더 웰컴 이메일을 잘 쓸 텐데 제가 지금은 되게 브로드하게 나는 가드닝 블로그를 쓰고 있어 라고 조금 제가 브로드하게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알아서 어떤 걸 넣으면 좋을지를 주었는데 그렇다면은 요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메일 마케팅을 하는 곳에다가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글로 여기에다가 그대로 갖다가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사진으로 해서 세 개의 카테고리를 하나씩 넣어주시고 카테고리 이름을 넣어서 바로 그 카테고리로 갈 수 있도록 링크를 넣은 그러한 포맷으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작성하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이메일 작성하실 때는 중요한 게 사람마다 이메일을 받는 방법들이 조금 다릅니다.
핸드폰으로 이메일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비교적 적은데 보통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요렇게 데스크톱에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아 사람들이 요렇게 볼 거야.' 하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꼭 요거 작업을 하실 때는요. 모바일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안에서는 되게 열심히 작성을 했는데 이 안에선 되게 멋있었는데 의외로 이게 모바일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멋있지 않고 오히려 되게 복잡해 보이는 화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는 모바일 화면 꼭 체크해 주시고요. 이메일 보내시기 전에는요. 셀프 테스트로 해서 본인한테 직접 이 이메일을 발송을 해서 내가 내 핸드폰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작업을 꼭 거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메일을 한번 보내면 회수가 안 돼요. 예. 내가 실수로 잘못 링크를 넣거나 실수로 글씨를 잘못 쓰더라도 한 번 보내면 그대로 끝쳐버리기 때문에 어 이메일 보내실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보아님. 그 이메일 처음에는 물론 손님이 많이 없으니까 커스터머 많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뭐 그 방금 그 샌드 너한테 하고 나서 이제 진짜로 발송할 때는 그냥 하나하나 긁어와서 다 거기다 넣어서 보내요. 아, 이 네. 나중에 이제 발송할 때 네, 고객들이요. 발송할 네.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룹핑해서 그쵸, 이 그쵸. 손님을 타겟해서 네, 이렇게 그룹핑할 때는 그거는 나중에 얘기지만 그러면 작을 때는 그냥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타겟해서 네. 자, 지금 이렇게 메일을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보낼게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을 이게 지금 이메일을 사용하려면 10불을 더 내야 되게 되어 있군요. 이거가. 이거 그렇구나. 예전에는 이게 무료였는데 오케이. 마케팅을 하면은 왜냐면 저 어제 그냥 무료로 보냈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된 거지? 하여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걸 사용해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이게 있었는데 어제 보냈거든요. 어제 이제 보냈거든요. 제가 냈는데 왜 그런가 보자. 음, 이거를 다 만든 다음을 부분. 이게 지금 제가 다음으로 이게 못 넘어가는데 이거를 퍼블리쉬를 하면 넥스트. 여기 됐네요. 자, 지금 제가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고 이제 보낼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러면은 오디언스를 이제 보낼 사람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보시면은 이미 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고요. 전체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전체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컨택트 폼 내용 이름마다 그룹핑이 이미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안에 계속적으로 웨비나를 하는데 그 웨비나마다 사람들이 RSVP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RSVP를 한 사람들마다 이렇게 지금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컬렉스 펀드 세미나를 하면은 거기에다가 RSVP 하신 분들 묶여 있고 그다음에 W 프로그램이다. 그럼 또 여기에 묶여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 폼을 가지고 묶어 놔요. 근데 보통 선생님 처음 사용하실 때 이렇게 올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러니까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안 해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돈을 안 내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만 이거를 보낼 때 돈을 내야 하는 이유는 요 밑에 가면은 나중에 테스트 메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윅스라고 뜨거든요. 로고가 뜨거든요. 그거 없애려면은 이거 돈 업그레이드 하라 그러는 건데 그거 있어도 별로 상관없어 가지고 저는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메일 보내시는 거 이렇게 하시고요. 자, 요거는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build.com이라는 곳과 emailtuner.com이라는 곳은요. 이메일 마케팅만 모아놓은 그 사이트예요. 그래서 build.com, 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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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ild. 여기에 가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이 있고요. 보통 여기를 조금 이제 정확하게 브랜드로 조금 찍으시면은 더 빨리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여기에다가 뭐 제이크로라고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관심 있는 그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 회사 거를 넣으시면 여기에서 얘가 그 회사 거를 검색을 해줍니다. 이게 왜 지금 안 되는지 모르겠네. 이건 제 컴퓨터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컴퓨터 문제인 것 같으니까 들어가셔서 이메일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디자인들을 하고 중요한 거는요. 이메일 마케팅도 역시나 이 문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구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좀 보시고요. 특히나 미국은 모든 프로모션이 시즈널리티로 움직입니다. 지금은 무슨 마케팅이죠? 이스터 마케팅이에요. 지금은. 모든 프로모션이 이스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스터 제품을 팔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스터이기 때문에 요 시즌을 이용해 가지고 프로모션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아님 같은 경우에는 이스터 시즌이니까 이스터 드레스들을 지금 많이들 사는 시즌이죠. 그러니까 이스터 드레스로 입을 만한 꽃 무늬가 있고 화사한 봄 분위기의 제품들을 이메일 마케팅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이메일 마케팅을 보내주실 때 중요한 거는 이메일의 제목을 제대로 좀 더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메일 제목 같은 경우에는 챗GPT를 정말 정말 잘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겟으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MZ 세대란 말이죠. 그래서 제목을 제목을 제안해 달라고 할 때 이 이메일은 MZ 세대한테 보낼 거다. 젠지한테 보낼 거다. 5개의 이메일 제목을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I'll send it for Gen Z. suggest 5 이메일 사이트. 이렇게 하면은 얘가 젠지한테 보낼 때 얘네들의 그 언어에 맞춰 가지고 굉장히 귀엽게 이모지 같은 거 그다음에 말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요거 따옴표만 조심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보내드리는 고객이 나이대가 어느 나이대냐에 따라서 50대, 40대 이런 분들이다. 이러한 것 때문에 좀 더 말투를 엘레강스하게 만들어 달라. 이러면은 단어들을 조금 더 부드러운 단어들을 선택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겟 오디언스를 선택을 해서 하시면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런 옷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상하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갈 때 교회 갈 때 첫눈에 뭐 반하게 하는 옷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아이디어들을 재밌게 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메일도요. 사실은 웹사이트만큼이나 공부가 사실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 이 이메일 마케팅만 사실 하나 따로 떼 가지고 강의로 4주 강의로 만들어도 될 만큼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메일 마케팅까지 잘해야지.'라고 하신다기보다는 '이메일 마케팅이라는 것이 나에게 규모가 조금 더 생기면은 되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의식을 가지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보낼 사람이 20명, 30명 정도는 인제 좀 있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 정도 되었을 때 선생님이 고 정도 되었을 때는 선생님들의 웹사이트들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러면 고때 이메일 마케팅을 쪼끔 더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메일 발송 전에 체크해야 할 상황들 말씀드렸어요.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생각보다 이상하게 나는 철저로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내 거를 받은 사람들 눈에는 되게 잘 보여요. 그래서 철자 체크 꼭 해 주시고요. 챗 GPT 이런 거 활용하셔 가지고 철자 띄어쓰기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모바일 화면 잘 체크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 링크. 여기 보시면 이메일에 요 링크 다는 것들 있었잖아요. 근데 링크를 안 걸고 보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나한테 스스로 스스로 이메일을 보내고 거기에서 다 눌러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네, 그래서 오늘은 CRM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CRM이라는 게 무엇인지 들어보시니까 별나라 이야기 같으실 거예요. 지금 들으시면서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들이 지금 당장에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누구한테 맡길 수는 있거든요. 나중에 그러면은 이런 거를 맡기실 때 그 사람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시면은 요걸 알고 계시면 누군가 일을 시킬 때도 조금 더 내가 돈을 썼는데 제대로 일하는지 확인이 가능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작업들, 내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웹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 그런 것들을 해 주는 웹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은요. 이렇게 서들만 모아 놓은 웹사이트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들만 쪽쪽 빼서 쓰는 건데요. 저도 종종 이분들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종종 이용해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블로그는 써야 돼. 블로그를 영어 사람이 하는 것처럼 써야 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맡기기도 하고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 웹사이트를 만들 시간은 없어. 그러면은 여기에 부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부탁할 때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쿼테이션 같은 거를 보낼 때 이거는 이렇게까지 쿼테이션 줄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내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런 작업들을 하시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좀 작업을 맡겨야 될 일이 있다면 이런 업워크 같은 그런 프리랜싱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로는 오늘이 CRM 마케팅까지가 마지막 강의고요. 이렇게 하셔서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만약 비즈니스를 한다면 온라인에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를 A부터 Z까지 한 번 다 쫙 훑어보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이제 기억하시고 계시고 저희 아직 영상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의 과정, 한 과정 한 과정 선생님들의 페이스대로 걸어가시면서 또 그 부분이 다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다시 보시면서 선생님들 교육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선생님들 각자 프로젝트를 발표하시는 날이니까요. 저희 최선을 다해서 다음 주 준비를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한테 콜라보레이트 그 권한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보안 선생님 혹시 선생님, 저희가 그때 제가 저희 디렉터님한테 그 메시지 받기는 4월 5일이 줌 마지막 클래스고 맞아요. 4월 12일 날 같이 본다 그랬는데 그럼 줌으로 맞아요. 다음 주에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과제 발표는 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과제를 저희가 어떻게 화면에 띄워서 하는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아, 네, 그 발표가 12일이요? 그게 5일이에요. 다음 주에요. 그러면 12일은요? 12일은 저희가 얼굴을 보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똑같이 네트워킹 하시는 거예요. 네트워킹도 하시고 좀 더 자유롭게 오신 분들이랑 이야기 나누시면서 저희가 또 다음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도 조금 보고 얼굴을 봐야 또 친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똑같이 저희가 오늘 한 것처럼 과제 다 한 거 컴플릿 한 거 선생님한테 보내드리면 되는 보내주시면 거죠. 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5일 날은 발표이시고요. 만약에 컴플릿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플릿이 안 되는 거는 또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이런 것들 나누셔도 되는 거고요. 정 안 되시면 노래하세요. 노래. 숙제를 꼭 해야 되겠네요. 노래 잘하시는 잘 알고 이 노래 하시는 거 아니야? 어, 준 선생님 또 질문. 아니야. 저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정확하게 다음 주 스케줄이랑 12일 스케줄 마무리해가지고 저희 디렉터님이랑 말씀드릴게요. 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고요. 다음 주 한 주만 조금만 더 힘내가지고 저희 숙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중에 또 제가 전화 드릴 거예요. 네, 아니요.